안녕하세요.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 김국종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봤던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 잠이 안 와요, 입맛이 없어요, 자꾸 깜빡해요 하시면서도 근데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면서요? 하고 치료를 거부하시다가 우울증이 악화돼서 쓰러지거나 치매가 훨씬 빨리 진행된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몸 아픈 건 병원에 바로 오시면서 마음이 아픈 건 성격 탓, 나이 탓으로 돌려버리면 그때부터 인생 후반 10년, 20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은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되는 노년기 정신건강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건 병이고 고칠 수 있는 거구나, 내 남은 10년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당신의 10년이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오늘은 특히 놓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혈압, 당뇨, 심장, 관절만 신경 쓰시죠? 그런데 마음과 뇌를 관리하지 않으면 몸 관리 열심히 한 보람이 반 이상은 날아갑니다. 오늘은 3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우울증 그냥 의욕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병입니다. 노인성 치매와 뇌 건강 치매는 운명만은 아닙니다. 늦출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불안장애, 괜히 불안하고 겁나는 마음 참기만 하면 더 나빠집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분들을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노인 우울증 그냥 기분 탓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재미없지라고 말하던 68세 남자 환자. 몇 년 전 68세 남자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기운이 없어요. 밥맛도 없고요. 예전엔 친구들이랑 낚시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귀찮아요. 근데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않나요? 이분은 6개월 동안 3kg 이상 살이 빠지고 밤에 2-3번씩 깨고 아침마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이네 하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검사해 보니까 혈액 검사, 심장 검사, CT 다 멀쩡했어요.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노인 우울증이었죠. 이분이 제일 많이 하신 말이 이겁니다. 선생님, 우울증이요? 그거 젊은 애들이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우울증은 더 흔해집니다. 그리고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노인 우울증, 왜 위험하냐?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물질 불균형, 만성 통증, 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 배우자 사별, 은퇴,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뇌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병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먹기에 달렸다가 아니고 치료해야 하는 의학적 질환입니다. 문제는 노년기 우울증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의욕이 없다. 밖에 나가기 싫다. 말수가 줄었다.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많냐? 그래서 가족들도 성격이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치매 위험이 올라가고 심장, 뇌혈관 사고 위험도 커지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그냥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며 아무에게도 말 안 하시다가 뒤늦게 응급실에 실려오는 70대 어르신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내가 우울한지 30초 셀프 체크.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지난 2주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즐겁던 일들이 요즘은 거의 재미가 없다. 하루 대부분 기분이 가라앉아 있거나 공허하다. 잠이 잘 안 오거나 새벽에 자주 깬다. 혹은 반대로 너무 많이 잔다. 입맛이 줄었거나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먹는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다. 내가 짐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차라리 잠에서 안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TV 내용을 자꾸 놓친다. 이 중에 두세 개 이상 예이고 그게 2주 이상 계속됐다. 그러면 우울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잘못된 생각 3가지. 나이 들면 다 그렇다?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우울하게 삶이 의미 없게 살아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우울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의 병은 의지가 약해서 온다. 아니에요. 혈압, 당뇨처럼 뇌와 몸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병은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것입니다.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상태에 따라 수개월 1년에서 2년 정도 복용하고 천천히 줄이고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독단적으로 끊지 않는 것입니다. 우울증 어떻게 좋아지나? 아까 말씀드린 68세 남자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께 저는 우울증 약을 아주 낮은 용량으로 시작했고 주 3회 30분 걷기를 처방했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누구와든 통화하기를 숙제로 드렸습니다. 처음 2주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3, 4주 지나자 선생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냥 또 하루가 시작이네가 아니라 오늘은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나네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3개월 뒤에는 예전 낚시 모임에도 다시 나가시고 손주랑 공원도 같이 다니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뭐가 제일 달라졌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루 버티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은 더 재미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요. 우울증 고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노인성 치매 기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 깜빡깜빡과 위험한 건망증의 차이.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를 정말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 치매인가 봐요. 왜요? 방에 왜 들어왔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은 나세요? 그건 나중에 생각나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자주 가던 길에서 길을 잃는다. 같은 질문을 10번, 20번 반복한다. 약속을 한 것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린다. 가스불을 켜놓고 끄는 걸 잊는다. 돈 계산을 갑자기 잘 못한다. 이건 나이 들어서 그렇지가 아닙니다. 뇌의 기능이 병적으로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2. 치매, 얼마나 흔한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수천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고령 인구가 늘면서 이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략 10명 중 1명꼴로 치매 환자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치매, 나이 들면 누구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위험 요인이 많은 병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부분이 예방 지연 가능합니다.
3. 정상적인 노화 대 치매 5가지 차이. 기억의 방식. 정상 노화.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나중에 생각난다. 치매. 아예 만났던 사실, 약속했던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다. 일상생활 능력. 정상은 가끔 깜빡하지만 생활은 혼자서 해낸다. 치매는 돈 계산, 약 챙겨 먹기, 교통수단 이용 등이 점점 힘들어진다. 언어. 정상은 단어가 잘 안 떠올라서 그거 있잖아 정도. 치매는 평소 쓰던 단어를 잘 못 쓰고 말이 엉뚱하게 나온다. 성격 변화. 정상은 약간 예민해질 수는 있어도 본인도 인지한다. 치매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는다. 평생 순하던 분이 갑자기 공격적이 되거나 의심이 많아진다. 스스로 걱정하는 정도. 정상은 요즘 깜빡해서 걱정이다라고 스스로 말한다. 치매는 오히려 나 아무 문제 없다고 우기고 대신 가족이 심하게 걱정한다. 이 중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치매 검사 나중에 하지 뭐가 아니라 지금 예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4. 우울증과 치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올라갑니다. 또 반대로 치매의 초기 신호가 우울감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을 잘 치료하는 것 자체가 치매 예방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내가 혹은 부모님이 예전보다 말수가 줄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기억도 같이 떨어지는 느낌이라면 나이도 먹었는데 뭐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뇌 검사를 받아야 할 때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5. 치매를 늦추는 생활습관, 뇌 건강 루틴. 최근 연구들을 종합하면 치매의 상당 부분은 생활습관을 관리함으로써 예방 혹은 늦출 수 있다는 결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7가지만 기억해 보겠습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이랑 당뇨는 뇌혈관의 적입니다.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빼먹지 않고 드시는 것이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숨이 약간 찰 정도로만 해도 뇌로 가는 피와 산소가 훨씬 잘 돌아갑니다. 뇌를 쓰는 활동. 책 읽기, 글쓰기, 악기, 외국어, 퍼즐, 보드게임. TV만 멍하니 보는 건 뇌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느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카톡, 전화, 경로당, 성당, 교회, 사찰 모임, 동호회. 사회적 고립은 치매와 우울증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잘 자는 것. 수면 중에 뇌는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하루 6에서 8시간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연, 절주.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리고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 자체를 손상시킵니다. 시력, 청력 관리.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면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뇌 자극이 줄어듭니다. 보청기, 안경, 백내장 수술 같은 것들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번째 이야기. 노년기 불안장애. 괜히 겁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1. 밤에 혼자 누우면 이상하게 불안해요. 70대 여성분들께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요. 밤에 불 꺼놓고 누우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별 걱정이 다 나요. 내일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애들한테 전화해서 불안한 티 내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 잠도 잘 안 와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겁이 많아졌지? 하고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노년기 불안장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불안, 어느 정도까지가 정상일까? 걱정 자체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문제는 이 걱정이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일상생활을 방해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 대부분이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자주 오는 경우, 검사를 아무리 해도 특별한 이상이 안 나오는데 몸 여기저기가 계속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지만 막상 검사에 이상은 없는 경우, 이럴 땐 불안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노년기에 불안이 많아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건강에 대한 걱정,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경제적인 부담, 혼자 사는 외로움, 치매에 대한 두려움, 이런 현실적인 스트레스들이 뇌의 경보 시스템을 항상 오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3. 내가 불안장애인지 확인하는 질문. 지난 한 달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하루 대부분이 긴장된 느낌이었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 손발이 떨리는 경험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까? 불안 때문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깼습니까? 불안해서 외출, 모임, 전화 통화 같은 걸 피한 적이 많습니까? 여기에 여러 개 예라고 답하셨다면 나는 원래 쫄보라서 그래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들. 호흡 조절. 숨을 빨리 쉬면 뇌는 지금 큰일 났다 라고 오해합니다. 천천히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를 하루에 몇 번씩 연습해 보세요. 뉴스 자극적인 정보 줄이기. 사고, 범죄, 질병 뉴스만 계속 보면 세상이 전부 위험해 보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해진 시간에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규칙적인 일과 만들기.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산책 시간, 취침 시간. 뇌는 예측 가능한 일상을 좋아합니다. 몸을 먼저 움직이기. 불안할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생각을 낳습니다. 그 순간 집 앞이라도 10분 걷기를 해보세요. 전문가 상담 약물치료. 불안장애는 상담과 약물치료의 반응이 매우 좋은 질환입니다. 약 먹으면 중독된다는 오해가 많은데 제대로 처방받으면 중독보다 더 큰 위험은 치료 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그래, 알겠는데 그럼 내가 오늘부터 뭘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마음 건강 4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아침 30초 체크.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기다리는 일이 하나라도 있나? 어제보다 더 기운이 빠진 느낌은 아닌가? 오늘 누구와 이야기할 계획이 있나? 3가지 질문입니다. 기다리는 일이 하나도 없고 기운은 계속 빠지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신호가 오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합니다. 2. 저녁 30초 감사 목록.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밥맛이 조금은 있었다. 동네 사람과 인사라도 한번 했다. 오늘은 해가 참 좋았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이 습관은 뇌가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를 느끼게 합니다. 우울감과 불안을 줄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3. 일주일에 최소 3번 사람 만나기. 경로당, 교회, 성당, 사찰, 동호회, 복지관, 체육관, 어디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집 밖에서 사람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약속을 잡아보세요.
귀찮아서 안 나가요 하시는 분들일수록 막상 나가고 나면 아, 괜히 집에만 있지 말 걸 그랬네라고 말씀하십니다. 4. 마음도 건강검진 받는다는 생각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위대장 내시경은 열심히 받으시면서 정신건강검진은 거의 안 받으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마음도 2, 3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는다. 동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노인의학 전문 클리닉, 이런 곳들은 여러분을 혼내려고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지키기 위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음 10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길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딱 3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로 우울, 불안, 기억 저하를 덮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울증, 치매, 불안장애는 충분히 조기 발견 치료 지원이 가능한 의학적 질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걷기, 사람 만나기, 뇌쓰기, 잘 자기, 검사받기, 이 5가지만 시작해도 당신의 다음 10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을 어떻게 돌보고 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생 후반전을 결정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거 내 얘기 같다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핸드폰을 꺼놓고 가족에게 먼저 한마디 하시든지 내일 병원 예약을 하나 잡으시든지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든지 작은 행동 하나만 바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당신의 10년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